앞서서는 유기 반응의 개념이라든지 유기 반응을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유기 반응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기 반응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유기 반응의 종류는. 하지만 그 반응들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유기 반응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유기 반응들이 여기 나오는 요 대표적인 유기 반응들을 토대로 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유기 반응들이 아래 반응들을 기초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여기의 것들을 주로 요 개념들을 이용해 가지고 주로 유기 반응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유기 반응의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화학 시간에도 이미 우리가 유기 반응 중에 하나를 배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소 반응, 그 다음에 산염기 반응, 이런 것들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산화환원 반응은 조금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연소 반응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하나씩에 대한 우리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 반응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유기물이죠, 그죠? 탄소와 수소를 포함하는 어떤 유기 화합물이 가스가 될 수도 있고 리퀴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산소랑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뭘 형성을 해요? 이산화탄소하고 그 다음에 물을 형성을 하죠. 이 반응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 게 바로 연소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친핵체, 그 다음에 염기, 그 다음에 친전자체, 이런 것들을 배웠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반응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치환 반응이라든지 제거 반응, 그 다음에 첨가 반응, 그 다음에 재별 또는 자리 옮김 반응, 고리 확장, 그리고 수축 반응, 분자의 고리화 반응, 이런 것들에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6가지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반응들은 반드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친핵체라든지, 그러니까 즉 전자가 풍부한 녀석들, 또 염기도 마찬가지고요. 전자가 풍부한 녀석들이죠. 그리고 친전자체 또는 수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들이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유기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기 반응의 종류에서 첫 번째 반응인 연소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머리도 식힐 겸 우리가 일반화학 시간에 다 이미 했던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탄화수소 화합물이 연소를 하면 불꽃이 튀면서 O2와 반응하게 되면 칼론 다이옥사이드하고 그 다음에 H2O를 생성하는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연소 반응이라고 한다고 일반화학 시간에 이미 배웠습니다. 탄화수소 화합물 자체가 이제 우리가 유기 화합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쉬운 반응이죠. 자, 보시면은 두 가지의 예를 갖다가 제가 드러놨어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인데, 먼저 첫 번째 반응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는 프로페인하고 산소가 이렇게 연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불꽃이 튄다는 가정하에서. 자, 프로페인하고 산소가 반응을 하면 어쨌든 그 프로페인도 그 탄화수소 화합물이고, 그 다음에 얘가 산소하고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생성물은 무조건 얘하고 얘를 생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CO2 가스하고 그 다음에 H2O 리퀴드를 형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은 반응물과 생성물 간에 원소의 숫자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 원소의 숫자를 맞추다 보면은 우리가 몰비를 맞출 수 있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이제 균형 맞춘 화학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맞추죠? 여기 뒤에 있는 이 숫자를 변형시키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분자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안 되고, 이 원소 앞에 있는, 분자 앞에 있는 숫자를 걔를 개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몰비가 맞춰지는 거예요. 자, 먼저 반응물 쪽에는 C가 3개가 있어요. 근데 생성물 쪽에는 C가 하나죠. 그러면 생성물이 C가 3개가 되려면 아래쪽에는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앞에를 바꿔주면 3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반응물도 3개, 그 다음에 생성물도 C가 3개가 됐어요. 그 다음에 H를 맞춰두게 되면 반응물 쪽에는 8개인데 생성물 쪽에는 2개이기 때문에 H 앞에다가 4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와 H는 다 맞았어요. 마지막으로 바꿔줄 거는 이제 5를 바꿔주면 되는데, 이번엔 보니까 반응물에는 5가 2개고 생성물 쪽에는 3이 6, 그 다음에 플러스 4에서 10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5를 곱해주면 반응물의 5에다가
5를 곱해주게 되면은 균형이 맞아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C3H8 가스, 즉 1몰의 프로페인 가스하고 5몰의 산소 가스가 반응을 하게 되면 3몰의 CO2 가스와 4몰의 H2O 리퀴드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프로페인 가스가 산소와 만나서 연소를 하게 되면 어떤 게 나오는 거죠? 1몰의 프로페인 가스가 연소를 하면은 3몰의 CO2 가스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대기를 그만큼 오염시킨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화학식을 맞추는 거를 일반항식에 배웠고, 그게 이제 우리가 유기 반응 종류 중에서 첫 번째로 본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C8H18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옥테인입니다. 옥테인. 왜 옥테인인지, 그 다음에 위에 C3H8은 왜 프로페인인지 여러분들이 명명법도 알아야 되겠죠. 자, 어쨌든 얘도 반응을 하게 되면,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 무조건 탄화수화물과 O2가 반응을 하게 되면은 CO2하고 H2를 형성하기 때문에 생성물은 무조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스하고 H2O 리퀴드가 형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역시 뭐 양쪽에 균형을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반응물 쪽에는 C가 8개죠. 근데 생성물 쪽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곱하기 8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응물 쪽에는 H가 18개인데 생성물 쪽에는 2개밖에 없으니까 H 앞에다 9를 곱해주면 돼요. 자, 9를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가 남아있죠. 5가 반응물 쪽에는 2개인데 생성물 쪽에는 몇 개입니까? 2, 8에 16 플러스 9 하니까 지금 5가 25개죠. 그러면 이게 25개를 만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렵죠. 보니까 5가 2개니까. 그러면 이거를 25를 곱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2분의 25를 해주면 되죠. 왜냐면은 2분의 25를 해주면 2가 떨어져 나가면 25개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몰수를 적어줄 때는 소수나 분수로 적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주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일반학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다가 전체적으로 2를 분모에 있는 2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앞에 2를 곱해주면 2몰의 C8H18, 즉 2몰의 옥테인 가스가 자, 2를 곱해주니까 여기에 2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25몰의 O2 가스와 반응을 하면 16몰의 CO2 가스와 18몰의 요거 아닙니다. H2O 리퀴드를 형성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이게 맞나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다 확인해 주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반응물 쪽에 C가 몇 개입니까? 3개죠. H가 몇 개예요? 8개죠. 그죠? 그 다음에 O는 몇 개예요? 10개죠. 생성물도 그런지 볼까요? 생성물은 보면 C가 몇 개예요? 지금 여기 3개죠. 그 다음에 H 몇 개입니까? H 8개 맞죠? 4, 2, 8 해서 8개 맞고, O는 몇 개예요? 3, 2, 6 플러스 4 해서 10개 맞죠?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쵸?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유기 반응에서 종류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 우리가 유기학 시간에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 식힐 겸 해봤으니까 일반 학시간 했던 거를 한번 상기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좀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유기 반응에서 주로 핵심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유기 반응의 기초로 사용되는 반응들 6개를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치환 반응이라는 녀석입니다. 이 치환 반응, 치환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영어로도 substitution reac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substitution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좀 해주십시오. 치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로 대체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또는 바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가 뭘로 대체되고, 그러니까 대신 그게 원래 있던 게 다른 걸로 대체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걸로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substitution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동의어로는 replacement가 있죠. replacement. 뭘로 원래 있던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다른 게 붙어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가 이제 유기 반응을 잘 이해만 하시면 돼요. 유기 반응이 일어나려면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질. 어떠한 기질이 뭐와 만납니까? 반응물과 만나서 생성물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이 리액턴트와 만나가지고 프로덕트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때 반응물은 주로 친핵체가 됩니다. 여기 치환 반응에서는 친핵체가 돼요. 친핵체는 우리가 뭐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친핵체는 전자쌍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전자쌍에다가 전자가 부족한 녀석에다가 전자를 제공하는 그런 녀석을 가지고 우리는 친핵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게 염기랑 달라요. 염기는 수소대 수지만. 그래서 이 친핵체가 기질에다가 전자가 부족한 기질의 어떤 한 부분에다가 전자쌍을 제공하면서 기질이 갖고 있던 원래의 어떤 작용기가 있어요. 그 작용기를 밀어내버리고 대신해서 거기에 반응물인 친핵체가 들어가서 붙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붙어버린다, 대체한다,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치환반응이라고 하는데 어떤 치환반응이라고 부르냐면 친핵성 치환반응이라고 불러요. 치환반응. 자, 친핵성을 지닌 반응물이 기질에 붙어 있는 작용기를 떨쳐버리고 거기에 대친 치환이 된다. 그래서 친핵성 치환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똑같아요. Substitutional Nucleophile Rea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SN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Substitutional Nucleophile Reac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SN1이 있고 SN2가 있어요. 정밀히 말하면 SN2가 있을 수 있고 SN1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2, 1은 어떤 거냐? 반응이 한 단계로 일어나느냐, 두 단계로 일어나느냐 따라 다른 건데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사람들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SN2가 한 단계 반응입니다. SN1이 두 단계 반응이에요. 한 단계 반응, 두 단계 반응. 왜 그러면 2가 붙고 1이 붙었냐? 헷갈리게 한 단계 반응인데 왜 2가 붙냐? 여기는 기질과 반응물이 전부 다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는 기질 하나만 그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는 원을 씁니다. 두 단계 반응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친핵성 치환 반응.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놓고 요걸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치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한 원자나 원자단이 할 때 이 전에 반응 기질에 붙어 있는 한 원자나 원자단이 다른 원자나 원자단에 의해서 교체되는 반응을 얘기한다. 이때 기질에 붙어 있던 한 원자나 원자단, 여기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기질이고 여기가 반응물입니다. 기질에 붙어 있는 한 원자나 원자단을 G로 표시했어요. 이건 대부분 어떤 거냐? 보통 이 G는 여기 있는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높은 녀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가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겠죠. 그러면 부분적으로 여기 탄소는 델타 플러스를 띌 거고 G는 델타 마이너스를 띌 거예요. 그러면 Y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친핵체라고. 친핵체. 그럼 친핵체는 뭐를 갖고 있어? 전자쌍을 풍부하게 갖고 있어. 그러면 전자쌍이 부족해 보이는 녀석은 기질에서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를 전자쌍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에 전자를 밀어내버리고 이 Y가 뭐 대신에? G 대신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Y는 뭐라고? 친핵체죠. 친핵체가 기질에 있던 어떤 작용 대신 붙었어요. 그래서 친핵성 치환 반응. 뭐 대신에 뭐가 붙는 건 치환 반응이잖아. 근데 뭐가 붙었어? 친핵체가 그거 대신 붙어서 친핵성 치환 반응이다. 라고 우리가 부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지러우니까 좀 지울게요. 그래서 이 반응에서는 일반적으로 치환 반응에서는 탄소 원자에 결합된 G, 전기음성도가 더 높은 G가 친핵체인 Y로 교체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친핵성 치환 반응이다 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는 SN 반응이다. SN2냐 1이냐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치환 반응에서는 이 치환 반응 자체는 시그마 결합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시그마 결합에서만 일어나요. 파이는 안 일어납니다. 즉 동일 탄소에 연결된 하나의 시그마 결합이 끊어지고 다른 시그마 결합이 형성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G가 붙어 있는 거는 시그마입니까? 파입니까? 단일 결합이니까 시그마죠. 이 시그마 결합 하나가 끊어지고 또 다른 시그마 결합이 생성됐어요. 자, 그래서 반드시 시그마에서 시그마로 연결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떠한 원소가 다른 원소로 대체된다. 그리고 다른 대체되는 원소가 친핵체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친핵성 치환 반응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 치환 반응이 일어나는 가장 흔한 예는 G가 수소이거나 탄소보다
전기음성도가 더 큰 헤테로 원자인 경우다. 아까 제가 말했죠. 이 G는 뭐라고? 전기음성도가 이 탄소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쳐지는 거죠. 여기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형성되면서 그 자리를 델타 플러스 자리를 Y가 쳐들어가면서 G를 밀어내고 G 대신에 Y가 붙는 친핵성 치환 반응이다. 요 얘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글자만 읽으면 뭐 어렵겠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은 그렇게 뭐 쉽다 어렵다를 설명하기 전에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치환 반응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예시를 먼저 2개 정도를 볼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SN2, SN1을 한번 좀 알고 들어갈 필요는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얘는 전형적인 SN2 반응입니다. 한 번에 다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탄소 양이온의 안정성을 아까 했을 때 중간체 탄소 양이온 안정성은 우리가 공명을 제외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메틸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죠. 탄소 양이온 여기에 H. 이게 메테인이잖아. 여러분 이게 메테인이잖아요. 메테인에서 수소 하나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메틸이 되는 거잖아요. 알킬. 그죠? 수소 하나 떨어져 버리면 메틸 케타이온이 되는 거예요. 메틸 탄소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안정성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는 어떤 게 들어갔습니까? 알킬기 하나 붙은 거. 그죠? 여기에서 붙은 거. 1차 탄소 양이온이 조금 더 안정했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로 또 R1, R2, 그 다음에 C. 이렇게 돼서, 자, 잘못 적었네요. 자, 여기에 C가 있고,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수소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2차죠. 2차 탄소 양이온입니다. 조금 복잡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하십시오. 보기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 다음에 R1, R2, R3. 여기에 탄소 양이온이 이렇게 탄소는 생략 원래 시켜주는데 여러분들은 보기 쉬우라고 그래서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메틸에서 0차죠. 이건 0차 탄소에서 3차로 갈수록 탄소 양이온이 안정해요.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1번 첫 번째 반응이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얘는 탄소 양이온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탄소 양이온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얘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가장 불안한 녀석이니까. 물론 이것보다 더 불안한 바이닐 카르보케타인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치환반응에서 주로 이렇게 4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탄소 양이온을 형성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리 전기 음성도가 I가 더 세다 그래도 지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I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돼서 여기가 플러스, 파지티브가 되게 되면 굉장히 불안정해진다고. 이렇게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자쌍이 풍부한 Cl-, 여기 비공전자쌍이 사실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탄소 양이온을 형성하기 전에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바로 치고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를 I가 떨어져 가는 자리에 어떤 게 붙어? Cl이 붙어. 그러면 Cl은 뭐야? 친핵체죠. 전자쌍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친핵체인 Cl이 I 대신에 붙었다. 그래서 친핵성 치환 반응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전부 다 어떻게 돼? 전부 시그마 결합 안에서 다 일어났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친핵성 치환 반응 중에서 한 단계 일어났기 때문에 한 단계 일어나면 뭐라고? SN2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2번을 보기 전에 다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게 전부 다 메틸이에요. 이번에는 메틸로, 여기선 전부 다 수소였잖아요. 이 수소가 전부 다 메틸로 바뀌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I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거를 한번 볼게요. 메탄올이다. 메탄올도 비공전자쌍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친핵체로 작용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I가 그대로 계속 붙어 있을까요? 반응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I가 먼저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탄소 양이온이 가장 안정한 거는 3차입니다. 그죠? 3차이고, 그리고 여기 친핵체가 아까 Cl-는 마이너스였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없죠. 중성이죠. 그러면 우리가 친핵체 중에서 약하다, 강하다? 약해. 친핵체는 약하고, 여기는 지금 카르보케타인이 형성되면
C 플러스는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얘가 먼저 떨어져 나가. 그 반응이 훨씬 더 우세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먼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떨어져 나가면은 이 반응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여기가 먼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CH3, CH3, CH3. 그리고 여기 파지티브가 형성이 돼요. 파지티브가 형성된 데다가 뭐가 공격한다고? 이 친액체의 전자쌍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단계 반응이 일어났죠. 한 단계 반응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붙어? 얘가 붙는 거예요. OH 그 다음에 CH3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메탄올은 중성이었기 때문에 전자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 파지티브가 되겠지. 뭐 전자를 잃었으니까. 근데 주변에 수많은 메탄올들이 또 있어요. 수많은 메탄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만 두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기서 또 이렇게 전자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H가 떨어져 나가고 지금은 뭐 다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여기 어떻게 되느냐? 그럼 최종 생성물은 CH3 여기는 메턱스가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이 단계가 몇 단계야? 여긴 두 단계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두 분자가 나중에 속도에 관여하기 때문에 SN1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것들을 이해하고 아까 탄소 양이온의 안정성을 이해하고 요게 하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예시를 보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반응도 취한 반응이 들어가요. 보시면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이중결합이 있는데 왜 그럽니까? 여기에 붙지 않아요. 여기에 붙지 않고 잘 보세요. 자, 보시면은 요걸 설명드리면 여기다 보시면은 기질이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친핵체죠. OH-니까 전자성이 풍부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자성이 풍부하고요. 여기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입니다. 어디로든 델타 플러스가 될 수밖에 이 탄소는 Cl도 땡기고 O도 땡기죠. 그러니까 여기 전자성이 부족해요. 여기다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전자성이 풍부한 마이너스인 OH가 여기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CL이 떨어져 나가는 게 편할까요? O가 떨어져 나가는 게 편할까요? CL-가 훨씬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O-는 굉장히 강한 염기예요. 근데 그 CL-는 약염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CL- 떨어지는 게 편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CL 대신에 OH가 붙고 CL은 떨어져 나가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CL 대신에 OH가 붙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친핵성 치환 반응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돼요. 지금 메커니즘을 다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치환 반응이라는 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여기 읽어보시면서 제가 얘기했던 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번에는 유기 반응의 종류에서 제거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거한다, 제거 반응, 뭐가 제거된다라는 얘기고요. 영어로도 똑같습니다. elimination reaction이라고 해서 뭐가 제거된다,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제거 반응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유기 반응이라고 하면 항상 떠올려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유기 반응은 뭡니까? 반응물에서 기질과 반응물이 반응을 해서 생성물을 생성하는 반응을 보고 우리는 유기 반응이라고 하죠. 그때 기질, 반응물, 그 다음에 생성물, 프로덕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치환 반응에서는 기질이 있었고 반응물이 있었죠. 그때 반응물은 그 치환 반응에서는 친핵체였습니다. 이 제거 반응에서는 기질과 염기인 반응물이 반응을 해서 기질에 붙어 있던 시그마 결합으로 붙어 있던 원소 두 개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자리가 파이 결합으로 대체가 돼버리는, 파이 결합으로 채워져 버리는 그 반응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왜 제거 반응이냐? 기질에 붙어 있던 원소 두 개가, 시그마 결합으로 붙어 있던 원소 두 개가 떨어져 나간다. 제거가 된다. 그래서 제거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참고적으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베타 제거 반응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왜 베타 제거 반응이라고 부르는지도 이따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거 반응이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거 반응이란 어떤 거냐? 반응물 내, 이걸 잊어버리고 기질 내, 반응 기질 내 시그마 결합으로 연결된 두 원소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가 파이 결합이 형성되는 반응이다. 자, 시그마 결합 두 개가 사라지고 파이 결합이 형성되는 반응이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그마 결합으로 연결된 두 원소들이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다? 두 개의 시그마 결합이 하나의 파이 결합으로 바뀐다. 그리고 두 개의 시그마 결합에 연결되어 있던 원소 X와 원소 Y가 떨어져 나간다.
제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응을 제거 반응이라고 부른다. 왜 그러면 얘가 제거가 되느냐? 이게 기질이죠. 기질과 반응하는 이 씨약이 아니라 반응물은 염기입니다. 이 염기는 뭡니까? 우리가 그 유기 반응에서 전자쌍이 풍부한 녀석은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친핵체, 하나는 염기입니다. 이 염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염기는 전자가 풍부한데 어디다가 전자를 줘요? H에다 전자를 줍니다. 그렇죠? 근데 대고 아무 H나 전자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염기가 기질과 반응해가지고 여기에 기질에 붙어있던 X와 Y를 떨궈내버리고 그 다음에 X와 Y가 연결된 이 시그마 결합이 떨어져 나가고 파이 결합이 형성되면서 X와 Y가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X와 Y가 제거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제거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제거 반응? 베타 제거 반응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거 반응에서는 그 기질에 붙어 있는 X와 Y 두 개의 그룹이 반응물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제거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때 X와 Y가 붙어 있는 두 개의 시그마 결합이 끊어지고 인접 원자 간에 파이 결합이 형성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그마 결합 두 개가 떨어진 자리를 파이 결합 하나가 대체해버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제거 반응에서 뭐 X든 Y든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X가 H라면 Y는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인 경우에 일어난다. 자, 여기서도 뭐 당연히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원자가 있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작용기라는 거예요. 작용기가 붙어 있대. 이번에는 그 작용기가 붙어 있는 기질이 뭐랑 반응한다는 거야. 좀 전에 친핵성 치환 반응에서는 친핵체랑 반응했다라는 거고, 반응물인 친핵체랑 반응했다는 거고, 이번에는 작용기가 붙어 있는 기질이 염기랑 반응한다라는 거야. 그 염기는 어떤 거야? 전자쌍이 풍부하지만 수소에다가 전자를 주잖아. 그러니까 이건 치환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제거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럼 제거 반응은 뭐라고? 시그마 결합에 붙어 있던 두 개의 원소 또는 원자단이 떨어져 나가는 반응이다. 그리고 그 시그마 두 개의 시그마 결합은 파이 결합 하나로 바뀌어 버리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 생각만 해두시고 제가 설명은 제가 할 테니까 지금부터 또 설명을 자세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친핵성 치환 반응의 종류는 뭐가 있었습니까? SN2, SN1 벌써 까먹으시는 거 아니겠죠? 자, SN2는 뭡니까? 한 단계 반응입니다. 그죠? 한 단계 치환 반응입니다. 한 단계. 이건 SN1은 두 단계 치환 반응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제거 반응도 뭐라고 부르냐면 엘리미네이션 리액션의 약자를 써서 그 E1, E2 이렇게 나오는데 E2 반응이 있고 E1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 SN2가 한 단계 반응이었으면 E2도 뭐겠어요? 이것도 한 단계 반응입니다. 한 단계. 그럼 E1은 두 단계 반응이에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금방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 E2 반응은 그러면 제거하는 모든 과정이 이게 원소가 떨어져 나가고 이중결합이 형성되는 이 과정이 한 단계 만에 한 방에 일어나는 거구나. E1은 두 번에 걸쳐서, 두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구나.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잘 생각하셨어요. 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숙한 메커니즘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커니즘은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뭐 이런 것들 잊어버리시고요. 자, 여기 기질입니다. 기질과 여기 염기의 반응입니다. OH-는 비공전자쌍이 풍부한 친핵체이자 염기이죠. 자, 그런데 이때는 엄밀히 말하면 교수님 OH-는 친핵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친핵체이자 염기입니다. 여기 비공전자쌍이. 근데 얘는 어떨 때 염기고 어떨 때 친핵체이느냐? 물론 나중에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유기 반응에서 여기 열이 가해졌다. 만약에 열은 델타로 표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유기 반응식에서 열이 가해진다. 또는 이때 작용기가 붙은 이 탄소가 2차 탄소다. 만약에. 그럴 때는 거의 99% 얘는 염기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1차다. 여기 그 작용기가 붙어 있는 이걸 보고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작용기를 보고 우리는 그 리빙 그룹 또는 우리말로는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우리말 이탈기, 이탈기 리빙 그룹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리빙 그룹이 붙어 있는 탄소가 1차인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은
성도 가지고 있고 염기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제거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거 반응이 이해하는 데만 지금 여러분들 치중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OH-가 아무런 얘기가 없지만 여기 사실은 델타 표시를 하나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차 탄소잖아요. 비알이 붙어 있는 데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친핵체이자 염기로 작용하는데 우리는 지금 제거 반응을 보고 있으니까 염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OH-는 전자가 풍부해.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비알이 붙어 있는 탄소,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델타 플러스가 되겠죠. 왜 그런지는 아실 거예요. 이제 비알은 델타 마이너스가 형성이 돼 있을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OH-가 제가 가정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열을 가해줬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강한 친핵체이기도 하지만 강한 염기이기도 하죠. 이번에 우리가 제거 반응을 보는 거니까 그러면 어디를 공격하느냐? 아무 수소나 공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염기라고 해서 어디 수소를 공격하느냐? 자, 요 탄소를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탈기가 붙어 있는 탄소를 보고 우리는 즉 델타 플러스를 띠고 있는 탄소를 보고 우리는 알파 탄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파 카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알파 카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요 탄소, 요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베타 카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제거 반응에서 염기가 H를 공격할 때 아무런 H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베타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를 염기가 공격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걸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메커니즘은. 그러면 OH-에서 비공유 전자, 풍부한 비공유 전자성이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여기를 공격합니다. 이쪽 H, 베타 탄소부터는 H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H가 전자를 받고, H는 뭐 결합 하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전자성이 끊어지면서, 결합이 끊어지면서 전자를 주면서 끊어지죠. 그러면 여기에 이중결합이 좀 복잡하니까 지우겠습니다. 이중결합이 새로 하나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알파 탄소든 베타 탄소든 탄소는 몇 개 결합밖에 못해? 4개 결합밖에 못한다. 그지? 그러니까 비알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왜 비알이 떨어져 나가느냐? 자, 그럼 떨어져 나갈 때 H도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H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H 마이너스 되는데 이게 안정합니까? 아니면 Br 마이너스가 안정합니까? 미친 거 아니고서는 Br 마이너스가 안정하죠. 왜? Br 마이너스의 짝사는 뭐예요? HBr이죠. HBr은 강산입니까? 약산입니까? 강산이죠. 강산의 짝사는 약염기죠. 약염기는 안정해, 불안정해? 굉장히 안정하죠. H-는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하죠. 불안정한 녀석이 떨어져 나가겠어? 안정한 녀석이 떨어져 안정한 녀석이 떨어져 나가. 그렇기 때문에 Br-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Br- 떨어져 나가고, 자, 그러면 H 떨어져 나갔죠? Br 떨어져 나갔죠. H는 떨어져 나가면서 어떻게? OH-랑 붙어서 물이 형성되고, Br-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그 H와 Br이 붙어 있던 자리 두 개의 시그마 결합은 파이로 대체가 된다. 그래서 새로운 파이 결합이 형성이 됐다. 요약을 하자면 어떻게 된다? 기질과 염기가 반응을 해서 기질에 붙어 있던 이런 작용기와 H가 떨어져 나가고 그 시그마 결합이 붙어 있던 H와 기질이 작용기가 붙어 있던 시그마 결합 두 개가 파이 결합 하나로 바뀌면서 그 H와 작용기가 각각의 원소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을 보고 우리가 제거가 된다 그래서 제거 반응이다. 그런데 이 반응은 몇 단계만에 일어났어요. 아까 우리 메커니즘 그릴 때 여기서 OH가 H에게 전자를 주고 여기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파이 결합이 형성이 되고 또 Br이 떨어져 나가고 한 방에 다 형성됐잖아. 한 단계에 일어나는 제거 반응은 뭐라고? 이원 반응이라고. 자, 좀 머릿속이 복잡하더라도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만 남았겠어요? 이제는 E2만 남았어요. 아, 자.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이 꼬였네요. 2원이 아니라 이 한 방에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E2 반응이다. 한 방에 끝난다고 해서 E2 반응이 아니라 한 방에 끝나는 건 E2 반응이 맞고요. 야, 여기서는 나중에 OH-와 염긴 OH-와 이 기질이 전부 이 두 개의 농도가 다 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분자 반응이라고 해서 우리가 E2 반응입니다. 근데 E2 반응은 단계별로 보면 반응의 단계로 보면 한 단계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저도 말이 좀 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헷갈리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원만 남았겠죠. 그러면 밑에 있는 거는 이원 반응입니다. 자, 이원 반응. 자, 요때는 보시면은 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못됐어요. 교재가. 자, 이거 뭐 여기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반응을 할 때는 보면 황산이 있잖아요. H2S4. 그럼 여기가 기질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기질이고요. 여기가 황산. 황산 쪽이 그냥 여러분들 일반화학 실험할 때 보면 항상
찰랑찰랑거리는 용액이었습니까? 아니면 파우더였습니까? 용액입니다. 그죠? 그럼 뭐에 들어가 있어요? 몇 퍼센트 황산 이런 거에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황산은 항상 H2O를 함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염기 쪽이 됩니다. 반응물 쪽. 염기 쪽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염기가 아니라 산 쪽이 됩니다. 여기가. 그럼 기질이 이번에 염기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보시면 제가 설명했던 거랑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기질 또는 반응물 둘 중에 하나가 염기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가 좀 염기로 작용할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 반응물 쪽을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들 이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H2SO4가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책에는 보통 많이 돼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H2SO4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단계부터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일반학 들어서 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산입니까? 염기입니까? 황산 말 그대로 산이죠. 여기가 어디에 녹아 있는 겁니까? 지금 물에 녹아 있는 거죠. 물에 녹아 있습니다. 자, 이거 또 딴지 걸까봐 제가 또 딱 붙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물하고 황산하고 있으면 둘 중에 어떤 게 염기예요? 미친 거 아니고서는 물이 염기 맞죠. 황산은 산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산염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용매 안에서 먼저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책에 보면은 보통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질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반응한다고 막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뜬금없이 이렇게 막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냥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형성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H가 떨어져 나가니까 황산 이온이 형성이 되죠. 먼저 하나가. 그렇죠? 마이너스. 비공전자쌍 이렇게 뭐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때 중요한 건 물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제 수소 하나를 황산으로부터 얻어가지고 여기 물은 중성분자였기 때문에 전자쌍을 하나 줬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포지티브 차지를 띠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 반응물 여기였죠. 이쪽 반응물하고 여기 기질하고 둘 중에서 어떤 녀석이 더 전자성이 풍부합니까, 여러분? 여기 황산에 마이너스 있다고 속으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보시면은 자, 이거 산인데 약염기죠. 약염기. 정말 약염기. 황산의 짝염기이기 때문에 약염기예요. 얘는 어디다 전자를 줄 수 있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굉장히 염기성 약하다는 건 어떤 거예요? 전자쌍을 못 줘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어디 전자를 줄 수 있는 처지인가요? 포지티브 차지인데 우리가 친핵체든 염기든 간에 플러스 띈 거 봤어요? 못 봤죠. 그러면 기질에서 보면 OH가 있고 H가 있으면 어디가 전자쌍이 많습니까? OH의 O가 전자쌍을 두 쌍을 갖고 있죠. 여기서 얘가 염기로 작용해서 이쪽을 산에다가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반응에서 여기는 잠시 잊어 주시고요. 요 반응에서 첫 번째 한 단계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기질에 붙어있던 OH는 H를 하나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될 거예요. 물이 형성되면서 여기 전자쌍을 하나 잃었잖아요. 그럼 여기 플러스가 형성이 되고요. 전자쌍 하나는 여기 있고 여기 H는 그대로 붙어 있고요. 여기 반응물의 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물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H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땡큐 그러면서 이렇게 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얘도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가 알파 카본이 됩니다. 델타 플러스가 더 세져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O는 전기음성보다 센데 지금 포지티브 차지까지 띄었어. 그럼 전자를 막 당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델타 플러스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이탈기죠. 떨어져 나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OH2 플러스인데 떨어져 나가기만 한다면 전자쌍을 받아서 떨어져 나가기만 한다면 어떻게 돼? OH2가 되는 거잖아. 중성에. 그럼 떨어져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버리면 여기가 또 다른 H2O가 되면서 굉장히 안정한 물 분자가 형성이 되고 이 자리가 OH2 플러스가 떨어져 나가는 자리가 어떻게 되냐? 알파 카본이 되어버린 겁니다. 포지티브 여기가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 주변에는 안 그래도 물과 황산이었었는데 물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물은 좋은 염기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약간 온도를 높여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염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어디를 공격한다고? 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베타카본에 붙어 있는 수소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타카본은 여기죠. 뭐 여기가 베타카본이 될 수도 있지만 편의적으로 여기 H가 있었으니까 여기로 전자를 주고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면 여기에 새로운 이중결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받았으니까 이중결합이 생기게 되면 이 플러스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중에 뭐만 남아? 다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얘하고 아까 떨어져 나갔던 H2O, 그죠? H2O 얘가 남고 그 다음에 얘가 아직도 남아있죠. 마이너스인데 방금 여기서 떨어져 나갔던 걔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물에서 H로 그 전자를 줬잖아. 그럼 걔는 또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복잡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다 들어놓으세요. 이게 플러스 되어 있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아무리 약염기라도 이 녀석이 여기 산을 주게 되면은 또 역시 어떻게 되겠어? 요게 지워지고 여기에 H 이렇게 물과 황산과 요 녀석이 남는다. 일단 물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물이 떨어져 나갈 때는 뭐가 떨어져 나가서 물이 형성됐어? 얘가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어쨌든 제거 반응이다. 근데 이건 몇 단계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처음에 용매 안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기는 했지만 얘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얘네들이 형성했잖아요. 두 단계가 거쳐졌죠. 그래서 이거는 이원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 헷갈리긴 하겠지만 이원, 이투 지금 막 100%다 이해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정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시는 게 편하냐면, 지금 치환 반응 봤죠? 제거 반응 봤죠? 두 개의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돼요. 치환 반응은 뭐가 반응했어? 기질과 친액체가 반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거 반응은 뭐가 반응했어? 기질과 염기가 반응을 한 겁니다. 또는 염기인 기질과 그 다음에 그 반응물이 반응하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계속해서 유기반응의 종류, 첨가 반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첨가가 된다. 뭐가 첨가냐? 아까 우리가 치환이 된다는 것도 역시 뭐 어떤 원소, 원래 붙어있던 원소가 다른 원소로 치환이 된다는 거고, 제거가 되는 것도 결국은 기질에 붙어있는 원소가 제거가 되는 거고, 첨가가 되는 것도 기질에다가 어떤 다른 원소가 첨가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첨가되려면 제거될 때는 어떤 거였어요? 시그마 결합이 두 개가 파이 결합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시그마 결합에 붙어있던 원소들이 제거가 된 거였잖아요. 그럼 첨가가 되려면 반대여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파이 결합으로 있던 데다가 시그마 결합 두 개가 들어오면서 다시 시그마 결합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원소가 딸려서 들어온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똑같아. 어떤 게 더해진다. addition reaction이다. 자, 그래서 기질의 파이 결합이 항상 기질이라고 이해하시면 편입니다. 기질의 파이 결합이 끊어진 자리에 두 개의 원소가 시그마 결합으로 연결되는 반응이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 똑같죠? 자, 하나의 파이 결합이 끊어지고 두 개의 시그마 결합이 형성된다. 중요합니다. 하나의 파이 결합이 끊어지고 어디서? 기질에 붙어 있는 하나의 파이 결합이 끊어지고 두 개의 시그마 결합이 형성된다. 그래서 하나의 파이가 두 개의 시그마로 바뀐다. 그리고 두 개의 시그마가 형성되면서 뭐가 나와? 거기에 새로운 원소 X와 Y가 반응물에 첨가된다. 여기 시그마 두 개에다가는 X와 Y가 첨가된다. 그래서 첨가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제거 반응하고 반대 개념입니다. 제거 반응은 두 개의 시그마가 하나의 파이로 바뀌었고 이 두 개의 시그마에 있던 원소 X와 Y가 제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제거 반응이 되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반대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 기질이 있죠. 항상 여러분들은 유기 반응을 할 때는 뭐부터 떠올려야 된다고? 기질이 어떤 거냐, 그 다음에 반응물이 어떤 거냐, 그리고 반응물은 염기냐, 친액체냐, 이런 걸 뭐 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요거는 공식화처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기질과 여기 반응물이 만났어요. X, Y. 보통 이 X, Y에서 둘 중에 하나는 전기 음성도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Y가 전기 음성도가 높다고 얘기를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전기 음성도가. 그죠?
한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러면 여기는 델타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델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친액체든 염기든 어떤 거였어요? 파이 결합은 친액체라고 얘기를 했었죠. 친액체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둘 중에 밑에가 시그마고 위에가 파이라고 했을 때 빨간 부분이 파이 결합이 잘 끊어지니까 여기다가 전자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결합이 끊어지겠죠. 그럼 여기 기질 쪽에 어떤 데다가 X가 붙게 되고 그 다음에 Y는 전자를 더 받아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Y는 뭐가 됩니까? 친핵체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친핵체가 돼가지고 얘가 또 전자쌍을 이쪽으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Y가 붙는 겁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 쉬워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를 한 개의 파이 결합이 끊어지고 그다음 반응물이 여기 있는데 반응물의 X와 Y가 파이 결합이 끊어진 자리에 시그마 결합 두 개로 들어와서 붙는다. 요까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메커니즘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반응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반응. 자, 요 기질이죠.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응물인데 반응물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X든 Y든 둘 중 하나는 전기금속도 높다고. H가 높습니까? Br이 높습니까? Br이 높죠. 그러면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가 될 거예요. H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공유결합이긴 하지만. 그러면 기질이 보니까 이중결합이야. 빨간색 파이 결합이 잘 끊어질 수 있고 친액체로 작용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H에다 전자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H는 하나의 결합밖에 못하니까 다시 Br에다 전자를 주고 끊어져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파이 결합이 끊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일단 무시하시고 여기 단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H 파이 결합이 끊어져 가지고 H가 어디 여기 빨간 이 H를 빨갛게 표시할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H가 붙었다. 그러면 파이 결합에서 전자를 줬기 때문에 H가 붙은 반대편 탄소는 뭐가 되겠어? 플러스가 되지. 전자를 잃어서. 그지? 그러면 여기 Br 마이너스. 그지? H로부터 전자를 받았잖아. 굉장히 좋은 뭐예요? 친핵체죠. 염기는 아니지만 친핵체입니다. 그죠? Br 마이너스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전자를 이쪽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틀렸다는 표시가 아니라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Br이 여기다 붙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H, 그 다음에 H, Br 뭐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Br하고 H는 반대 방향으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교재가 맞아요. 여기 Br이 여기 붙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두 개의 시그마가 생겼죠. 하나의 파이가 없어졌죠. 그리고 두 개의 새로운 원소가 첨가가 됐죠. 이걸 보고 첨가 반응이라고 합니다. 첨가 반응은 뭐 A1, A2 이런 건 없어요. 자, 이렇게 됐고 두 번째 반응을 한번 봅시다. 여기도 이번에 여기가 기질이죠. 여기가 반응물입니다. 보시면은 H가 OH 물이긴 한데 H가 델타 플러스죠. 여기 OH의 O가 델타 마이너스죠. 그리고 파이 결합은 좋은 친액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성격이 급해가지고 물하고 반응을 하는데 뭐 완전히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자, 아까도 그랬지만 황산이 산 촉매로 작용했어요. 그러면 황산은 어떻게?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참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을 하다 보니까 제 성격이 좀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은 저기 앞서가 있는데 자 이게 비공유 전자 쌍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이게 물이라는 용매 안에 황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먼저 이 용액에다가 얘를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먼저 반응이 일어나는 게 맞아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거를 교재나 이런 데서는 잘 설명 안 해줘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나왔던 이 녀석이 그대로 또 나오죠. O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H 3 플러스가 형성될 겁니다. 비공유전자상 안 그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갈 거예요. 좋은 친액체죠. 이중결합이기 때문에. 끊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형성되겠습니까? 이 반응에서 먼저 자 여기에 만약에 새로운 수소가 붙었다. 오른쪽에 새로운 수소가 원래 수소도 있었습니다. 그죠? 붙었다. 그러면 여기는 전자쌍이 좁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가 형성되겠죠. 근데 주변에는 물이 많아 적어. 물이 되게 많죠. 물은 용매이기 때문에 지금 물에서 이쪽으로
전자를 주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책에는 그냥 이렇게 빨랑 나왔는데 이게 나오는 과정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플러스가 형성되겠지, 뭐, 그치? 여기 H가 있고. 그럼 얘가 또 주변에 물이 많잖아. 그러면 물은 용매이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물이 많아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주면 여기 떨어져 나가고. 결국 최종 생성물이 뭐야? 여기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 OH와 H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여기서 결국은 반응물 파트에서 남는 거는 얘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녀석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럼 두 개가 더 반응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만 남아? 여기 물이 되고 황산은 황상대로 이렇게 남을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 얘와 얘가 다시 얘랑 반응해가지고 뭘 또 형성할 수 있어? 이 처음의 상태인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첨가 반응은 항상 다시 제거 반응을 통해서 돌아갈 원상복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첨가 반응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반응 메커니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첨가 반응은 A1, A2 이런 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첨가 반응은 다시 제거 반응 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거 반응과 첨가 반응의 관계를 한번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뭐 복잡하고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방금도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첨가 반응의 막바지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것들이 반응하면 가역 반응으로 제거 반응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거 반응과 첨가 반응은 사실 여기만 읽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제거 반응을 통해서 어떤 녀석이 이렇게 제거가 되면 첨가 반응이 일어나죠. 첨가 반응을 통해서 제거 반응의 산물을 또 얻을 수 있어요. 두 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몇 분만 뒤로 돌려서 이렇게 보시면 첨가 반응과 제거 반응의 관계는 어떻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거 반응에서는 한 개의 파이 결합이 형성되는 반면에 첨가 반응에서는 한 개의 파이 결합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반응은 종종 원래의 상태로 생성물을 제거 반응을 통해서 생성된 생성물, 그 다음에 첨가 반응에서 생성된 생성물은 서로가 상호 역반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게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시면 살짝 몇 분만 돌려서 제가 그린 메커니즘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재배열 또는 자리 옮김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요거는 이름 자체가 좀 잘못됐습니다. 재배열 또는 자리 옮김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은 자리 옮김 반응에 의한 재배열 반응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수소 또는 메틸 그룹의 자리 옮김 반응에 의한 탄소 양이온의 재배열 반응이에요. 좀 써드릴게요. 수소 및 알킬기. 근데 주로 이제 메틸기가 사용이 돼요. 메틸 그룹의 시프트로 인한 탄소 양이온의 재배열 반응입니다. 좀 제목이 길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탄소 양이온, 탄소 양이온이 생기는 중간체는 뭐 두 단계 반응 이상에서만 생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탄소 양이온이라는 중간체의 안정성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이 탄소 양이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인접한 수소 또는 그 메틸 그룹이 자리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리 옮김 반응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시고요. 자, 이거는 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탄소 양이온의 안정성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0차인 메틸 탄소 양이온보다는 1차 탄소 양이온의 안정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1차보다는 2차, 2차보다는 3차가 우리가 그 메틸 그룹 자체가, 알킬 그룹 자체가 인덕티브 이펙트라고 했습니다. 밀어주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전문 용어로 일렉트로 도네이팅 그룹이라고 불러요. 알킬 그룹을 보통 뭐 메틸이든 뭐 아니면은 에틸이든 간에 뭐 프로필이든 간에 이런 알킬 그룹들은 전자를 밀어줍니다. 탄소 양이온과 인접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가 일렉트로 도네이팅 그룹, 즉 전자 제공하는 그룹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탄소 양이온이 만약에 수소밖에 없다, 여기 이게 0차잖아요. 메틸이잖아요. 이것보다는 뭐가 더 안정하다는 소리야? 여기에 R그룹이 하나라도 붙어 있으면
얘가 R그룹이 하나 더 붙어 있으면 이 R그룹이, 알킬 그룹이 전자를 밀어준다는 거야. 이거보다는 R그룹이 두 개가 더 있으면, 그지? 이렇게 여기에 양이온이 있다. 이게 더 안정한 거잖아. 물론 세 개가 있으면 더 안정한 거고. 그래서 탄소 양이온은 이렇게는 형성이 안 되려 그래. 최소한 이렇게까지도 형성이 안 되려 그래요. 어디서부터 형성이 되려 그러냐면 적어도 여기서부터 형성되려 그래. 근데 여기도 뭐보다는 더 불안정해. 이거보다는 불안정하잖아. R이 3개 있는 것보다 더 불안정하잖아요. 이 탄소 양이온도. 그렇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가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묘하게 이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옆에 인접해 있던 메틸기라든지 하이드라이드기가 이동해가지고 탄소 양이온의 위치가 재배열되는 그런 반응이 나오게 돼요. 지금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이때 언제 이렇게 주로 발생이 되느냐? 생성된 탄소 양이온이 2차이고 바로 옆에 탄소가 3차 또는 4차일 때 뭐가 발생되느냐? 3차일 때는 바로 옆에 탄소 3차일 때는 수소 자리 옮김 반응이 발생해서 탄소 양이온이 이동을 재배열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생성된 탄소 양이온이 2차인데 그 옆에가 4차 탄소다. 그러면 메틸기가 이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탄소 양이온이 또 자리 옮김 반응, 재배열을 하게 된다. 자, 이거 말만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만 들어가지고는. 자, 일단은 한번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렵지만 뭐 SN2니 SN1이니 E2니 E1이니 이런 반응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조금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듣고 유기 반응을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자, 유기 반응식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기질이지 않습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반응물은 용매이자 반응물인 요 녀석입니다. 요게 반응물이에요. 자, 이 반응물 친액체입니까? 염기입니까? 뭐 친액체이자 염기입니다. 그죠? 비공정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가지고 이건 뭐 강한 친액체도 아니고 강한 염기도 아닙니다. 그냥 약한 친액체이자 염기입니다. 약한 친액체이자 염기가 여기 보시면 기질에서 보면은 여기가 시그마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여기가 델타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니까 뭐 치환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제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그 친액체 염기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지금 보니까 강한 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럴 때는 치환 반응이 먼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제가 치환 반응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치환 반응이 일어날 때 여기가 보니까 델타 플러스가 들어간 탄소가 지금 몇 차 탄소예요? 2차 탄소죠. 아까 0차라든지 1차 탄소일 경우 델타 플러스를 띤 탄소가 이럴 때는 SN2 반응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근데 만약에 2차 탄소부터는 이 델타 플러스를 띤 탄소가 2차 탄소일 때부터는 강한 친액체, 여기 CH3OH는 강한 친액체가 아닙니다. 강한 친액체로 하면 뭐 OH 마이너스 이런 것들로 반응할 때는 얘가 SN2로 반응하지만 약한 친액체, 약친액체랑 반응할 때는 SN1 반응으로 반응합니다. 두 단계 반응이에요. 그럼 뭐라고? 이탈 그룹이 먼저 떨어져 나가고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실게요. 자, 좀 지우고 어설프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는 조금 빡빡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저하고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기초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SN2, 원 반응이 일어나니까 얘가 이탈기가 먼저 떨어져 나가요. I는 굉장히 좋은 이탈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전자를 받아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I는 I-가 되는 거고요. 그죠? 이탈기로 떨어져 나가서 굉장히 뭐 약한 염기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전자를 줬기 때문에 이 탄소는 I가 붙어있던 탄소는 포지티브 차지를 띌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바로 친핵체이자 용매인 메탄올이 아싸 그러면서 포지티브 차지로 공격해 들어가고 치환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생성된 카르보케타이온이 2차이고 바로 옆 탄소가 3차 또는 4차일 때 어떤 게 발생한다고? 수소 또는 메틸 자리 옮김 반응이 발생하는데 바로 옆에
그 탄소가 3차일 때는 뭐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수소 자리 옮김 반응. 4차일 때는 메틸 자리 옮김 반응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럼 옆에 여기 카르보케타인 형성된 여기 바로 옆이 어디예요? 여기하고 여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자리 옮김 반응이 일어날 게 없어. 지금 여기 옮겨봐요. 이거 2차가 아니죠. 3차, 4차가 아니잖아. 여기 1차잖아. 그러면 천상 여기가 지금 3차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리 옮김 반응이 일어나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유기화학에서 수소는 항상 생략돼 있죠. 여기 수소가 있습니다. 그죠? 요 수소가 요 결합체로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탁 그려주면은 요 수소가 결합체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카르보케타인이 있던 탄수화물이 있던 자리는 수소를 하나 더 받아버렸죠. 원래도 수소가 있었어요. 자, 빨갛게 표시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요 수소가 이동해서 이렇게 결합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수소가 떨어져 나간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파시토 형성이 되겠지.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탄소 양이온의 안정성 뭐 느끼시는 거 없어요? 원래 탄소 양이온이 2차 탄소에 형성되어 있었죠. 지금 어디예요? 3차 탄소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 양이온이 안정화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거? 약친액체인 메탄올이 드디어 친액체로서의 진가를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엄밀히 그리면 떨어져 나간 자리가 위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얘는 밑에서 반대쪽에서 공격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뭐 HH는 이렇게 있고 여기에 아이고 펜이 좀 안 좋아서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CH3가 붙게 되고 이건 원래 중성 분자였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가 형성이 되겠죠. 전자쌍 있고요. 근데 주변에는 수많은 메탄올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다른 메탄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또 H를 공격해 줍니다. 염기로서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최종 생성물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메톡시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 나간 이것들은 메탄올로 이렇게 돌아다니겠죠. 이렇게. 여기에 최종 생성물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주요 생성물은 얘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파트입니다. 요 파트. 요 파트.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탄소 양이온이 SN2라든지 SN1이라든지 또는 첨가 반응에서 형성될 수가 있어요. 요런데 탄소 양이온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 형성된 탄소 양이온이 2차다. 근데 그 옆에 탄소가 염탄이 아니고 옆탄소가 3차 또는 4차다. 그럴 때는 뭐가 일어난다고? 3차일 때는 수소 이동 자리 옮김 반응, 4차일 때는 메틸 자리 옮김 반응에 의해서 뭐가 형성돼? 이 탄소 양이온 형성됐던 2차 탄소 양이온이 자리를 재배열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리 옮김 반응에 의한 탄소 양이온 재배열 반응이라고 원래는 이름이 되게 길어요. 이거 설명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 거고요. 이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반응이 된다는 거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 치환 반응을 한번 볼 텐데 이번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들어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 여기 반응할 때. 자, 이러한 반응 기질이 있어요. 이제 기질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얘가 이번에는 용매이자 친액체인 에탄올과 이제 반응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에탄올도 강한 친액체입니까, 여러분? 이제 강한 친액체는 무조건 마이너스 띄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약한 친액체예요, 에탄올은. 그런데 여기 보시면 BR이 붙어 있는 탄소가 지금 2차 탄소죠. 그러면 SN2 또는 SN1 어떤 거 일어나? SN1이 이러죠. 얘가 먼저 떨어져 나가야 돼, BR이. 그러면 BR이 먼저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가 아이고 참 이쁘게도 그리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BR 떨어져 나가고 마이너스 떨어져 나가고요. 다음에 여기에 에탄올이 아싸 그러면서 또 바로 여기에 붙을까요? 이 카르보케타인에 붙을까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여기 카르보케타인 지금 몇 차예요? 이 탄소가 2차 탄소죠. 그 옆에 탄소 여기도 2차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 자리 옮김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그 옆에 위로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몇 차예요? 이쪽 탄소. 여기 지금 4차 탄소입니다. 4차 탄소. 4차 탄소에 뭐가 일어난다고? 메틸 자리 옮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볼게요.
주고 지저분하니까. 자, 요것도 깔끔하게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 깔끔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메틸 그룹 자체가 아예 이쪽으로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메틸이 하나 옮겨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메틸 하나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파지티브가 형성이 되겠죠. 이때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메탄올이 에탄올이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O, H, 그 다음에 C, H2, CH3 이렇게 붙겠죠. 그다음 여기는 파지티브가 형성될 거고요. 또 여기는 메틸 그룹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뭐 에탄올은 주변에 용매이자 반응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탄올 분자들이 돌아다니겠죠. 그럼 얘가 여기에 전자를 이렇게 제공해서 끊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최종 생성물은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에톡시가 붙는 거예요. 여기에. 자, 에톡시인데, 에톡시를 그냥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CH2, CH3.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메인 프로덕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탄소 양이온을 안정시키면 훨씬 더 화합물이 안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환 반응만 봤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제거 반응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자리 옮김 반응은 치환 제거 반응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일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또 제거 반응, 첨가 반응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가 반응은 자, 파이 전자가 깨지면서 시그마 전자가 생기고 거기에 원소 두 개가 붙는 게 첨가 반응이죠. 자,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HBr이 형성됐다. 반응을 한다. HBr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파이 전자 하나가 그걸 설명하기 전에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겠죠. 여기 밑에를 갖다가 파이라고 둘게요. 여기서 이렇게 전자가 이동할 수 있겠죠. 사실 이 반응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주로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이런 메커니즘은 틀린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혼란스러울까봐 웬만하면 설명을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H는 어디에 붙을까요?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줬어요, 여러분. 퀴즈를 이렇게. H 어디에 붙을까요? 여기에 붙을까요? 여기에 붙을까요? 자, 만약에 H가 여기에 붙게 된다면 카르보케타인은 여기에 형성될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H가 여기에 붙게 된다면 카르보케타인은 여기에 형성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안정하죠. 2차 탄소의 카르보케타인이 더 안정합니다. 여기 1차보다는 2차가 더 안정하잖아. 그러니까 H는 여기에 붙을 거예요. 자, 그런 이유로 첨가 반응에서 H는 책에 보면 뭐 수소가 더 많은 쪽에 붙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단순히 외운 것뿐만 아니라 이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H가 붙었어요. 자, 여기 H를 빨갛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면 파지티브가 여기 형성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떨어져 나온 Br이 아싸 그러면서 바로 반응을 할까요? Br-는 강한 친액체죠. 바로 반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파지티브 형성된 탄소는 2차 탄소입니다. 오른쪽 옆으로 보면 1차 탄소라서 여기서는 뭐 수소 이용 반응, 수소 이동이든 메틸 이동이든 없을 거고 왼쪽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 몇 차입니까? 여기 3차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수소 하나가 여기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파지티브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버리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새로운 수소가 이렇게 온 거고, 그죠? 여기 뭐 어떤 수소가 있고, 여기에 비로소 Br-가 전자를 줘서 붙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쪽으로 붙으면 안 돼요. 뒤로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H가 여기 붙고 Br이 여기 이렇게 붙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게 최종 생성물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도 뭐다? 카르보케타인이 여기 형성되어 있지만 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 2차 탄소의
그 카르보케타이온 옆에 있던 3차 탄소의 수소가 자료용융 반응하면서 이렇게 생성물이 바뀌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반응은 제가 뭐 맞다 그랬어요. 메커니즘이 엄밀히 말하면 틀렸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 반응 메커니즘이 저는 많은 교재에 뭐 솔로몬이든 스미스든 뭐 맥머리든 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썬더버그라고 하는 그 어드밴스 오르가닉 케미스트리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반응이 보통 HBr도 결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HCl, HBr 이런 거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일반 학시험 때 다 써봤잖아요. 사실은 이거 전부 다 물에 있습니다. 물에. H2O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HBr하고 H2O가 반응 먼저 해야 되겠죠. 용매에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조금 금방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Br하고 H2O하고 반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HBr은 강산이잖아요. H2는 상대적으로 염기이기 때문에 우리 육리학 교재는 이렇게 잘 안 나와 있어요. 보면 여기서 이렇게 전자를 주고 Br-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OH3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를 띄고 있고요. 자, 이 상태가 형성이 먼저 되는 겁니다. 여기. 그죠? 그러면 요거 좀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 이중결합이 요 중에 더 밑에가 파이라고 하면 얘가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아까처럼 H는 당연히 위쪽에 붙는 게 맞다고 했으니까 되고 여기에 파지티브가 형성될 겁니다. 그죠? 그럼 뭐하고 뭐가 남아? 물하고 Br-가 남잖아. 자, 여기서 학생들이 되게 혼란스러운데 Br-과 물 중에 어떤 게 더 강한 친해체입니까? 대부분 막 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훨씬 더 강한 친해체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마이너스잖아요. 그리고 얘의 짝사는 강산이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약한 염기라서 여러분들이 친핵성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친핵성은 굉장히 세고 염기는 약하다고 제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강친핵체이면서 Br-, 자 보십시오. Cl-, Br-, I- 이런 애들은 강친액체이자 약염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공격 안 할 뿐이지 얘네들은 강친액체예요. 근데 물은 중성 물 분자는 약친액체자 약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r이 여기에 공격 들어간 게 맞는데 어쨌든 이 상태에서 여기도 또 2차 카르보케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옆에 3차인 여기서 H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아까하고. 그러면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플러스가 여기에 형성되는 거죠. 여기에 Br-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생성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Br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많은 책에서 요 때의 메커니즘을 설명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꼭 이렇게 따라 하라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재에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학을 좀 깊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 깊숙이, 딥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것도 궁금해 하기 때문에 원래 메커니즘은 이런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고리 확장 또는 수축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고리. 우리말로는 고리인데 영어로는 이제 링이죠. 링은 사이클릭 컴파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클릭 컴파운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이클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각, 오각, 육각 등등의 이런 그 첫 번째 탄소와 마지막 탄소가 공유결합으로 연결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리가 확장되는 반응이 있고 수축되는 반응이 있다. 자, 확장되는 것은 고리의 각이 점점 늘어나는 거고요. 고리의 수축 반응이라는 것은 고리의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반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뭐 똑같습니다. ring expansion, 링이 팽창한다 또는 링이 수축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보면 고리 확장 반응은 보통 사각에서 오각, 오각에서 육각으로 팽창이 되는 거고요. 고리 수축 반응은 칠각에서 육각 또는 사각에서 삼각으로 가는 건데 사각에서 삼각 가는 거는 오늘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칠각에서 육각까지 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고리 확장이라는 거, 고리 수축이라는 걸 왜 생기는 거냐? 우리가 고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각은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사각 고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오각의 고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고리형 화합물이. 그 다음에 또 육각의 고리형 화합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시 칠각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칠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가 육각이죠. 모든 고리형 화합물은 대부분 육각을 추구를 합니다. 왜 그러냐? 사각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사각, 여기를 첫 번째 탄소라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탄소가 되겠죠. 각각의 탄소들이 몇 도로 이루어져 있나요? 연결되어 있나요? 90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입체할 때 링 스트레인이라고 배웠습니다. 고리의 무리 형상이다. 자, 고리가 굉장히 무리하게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어요. 90도로 팍팍 꺾인다는 거예요. 이쪽 탄소가 맨 왼쪽에 더 위에 탄소가 여기랑 연결돼 완전히 팍팍 꺾여야 되면 사람 팔로 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사각의 고리는 가능하면 오각으로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각이 조금 더 각도가 느슨하고 유순하잖아요.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사실은 많이 안정적이에요. 사각보다는. 그리고 오각도 역시 웬만하면 육각으로 가렵니다. 육각이 사실은 가장 안정한 각도를 지니고 있어요. 몇 도인지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육각을 넘어선 그 고리는 어떠냐? 역시 육각으로 가려고 해요. 여기는 각도가 너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링 스트레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각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그 링의 화합물들은, 사이클릭 화합물들은 육각을 기점으로 해서 육각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 근데 사각에서 육각으로 바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각은 오각으로 가려고 하고 칠각은 육각으로 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반응이 어떨 때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리 확장 반응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 확장 반응. 먼저 사각에서 오각으로 가는 반응을 한번 볼게요. 뭐 이런 화합물이 있다고 할게요. 이 명명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지어보세요. 이런 거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HBr이 반응을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기질은 어떤 게 됩니까? 얘가 기질이죠. 그리고 얘가 반응물입니다. 반응물이 지금 친핵체인가요? 염기인가요? 아니죠. 지금 여기는 지금 H와 Br 사이에 전기음성도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H가 델타 플러스 Br이 델타 마이너스에서 H는 전자가 좀 부족한 상태예요. 그에 비해서 기질은 이중결합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결합은 우리가 염기 또는 친핵체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이중결합 중에서 아래를 저는 파이결합으로 보고요. 이 파이결합이 이렇게 연결된다고 전자를 줄 수 있겠죠. 염기의 효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H가 Br에 전자를 주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 상태에서 H가 또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H가 이쪽에 H가 붙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H가 붙겠습니까? 1초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붙을까요? 자, 요거는 탄소 양이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탄소 양이온이 H가 어디에 붙냐에 따라서 탄소가 0차가 될 수도, 1차가 될 수도 있고 2차가 될 수도 있어요. 자, 탄소 양이온은 안정성이 0차보다는 1차가 더 안정하고 1차보다는 2차가 더 안정하고 2차보다는 3차가 더 안정하다고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H가 여기에 붙어버린다. 그럼 양이온이 어디에 형성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형성이 되죠. 여기에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H가 지금 양이온이 있는데 여기에 붙었다. 그러면 양이온이 어디에 형성되겠어요? 탄소 양이온은 여기에 형성이 됩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에 양이온 형성되면 여기는 1차고요. 파란 부분에 양이온 형성되면 여기는 2차입니다. 자, 우리가 탄소 양이온 안정성 1차보다는 2차가 안정하다고 했어. 그럼 양이온이 어디에 형성되려고 그러겠어? 여기에 형성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어디에 H가 붙어야 되겠어? 맨 오른쪽에 저기에 H가 붙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H가 이쪽에 붙게 되는 거예요. 붙게 되면 여기가 탄소 양이온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Br은 여기서 Br은 떨어져 나갔으니까 Br-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Br-는 친핵체다, 염기다, 강한 친핵체이자 약한 염기입니다. 왜냐하면 Br의 짝사는 HBr로 강산이기 때문에 Br-는 굉장히 염기이자 강친핵체예요. 염기도는 떨어지지만 친핵체로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럼 여기가 남아도는 전자쌍을 어디로? 카르보케타이온 쪽으로 이렇게 줄 것이냐? 바로 이렇게 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걸 전자를 주기 전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건 사각이죠.
그리고 사각 고리 밖에 이렇게 카르보케타인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여기서는 이게 2차입니다. 그죠? 2차 카르보케타인 형성되어 있는데 이때는 여기서 뭐 H가 이렇게 형성, 여기 3차 탄소니까 H가 이렇게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닌데 이것보다도 우리가 고리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각의 고리는 어디로 가려고 한다? 틈만 나면 오각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어디가 깨지면 되겠어요? 여기가 또는 이쪽이 깨지면 되는데 저는 아래쪽을 깰게요. 편의상 아래쪽을 한번 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결합상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카르보케타인 쪽으로. 그러면 여기가 깨진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릴 수 있느냐? 이거를 요 깨지는 부분 있죠? 요 깨지는 부분이 여기 케타이온이 형성된 이 부분 쪽으로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해서 그러면 여기는 결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어디에 또 케타이온이 형성이 되겠어요? 여기로 케타이온이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로. 그래서 여기 있던 케타이온이 이쪽으로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케타이온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케타이온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요. 취한기인데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오각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는 오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의미상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잡으면 1번에 메틸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2번 탄소에 카르보케타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카르보케타인 형성되어 있는 여기는 몇 차 탄소예요? 2차 탄소죠. 그죠? 그 옆에 탄소를 3차나 4차가 있나 봐야 되겠죠. 바로 옆에 보니까 여기가 3차 탄소가 있어요. 2차 탄소가 카르보케타인이고 옆에 탄소가 3차 탄소다. 그럼 뭐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렇죠. 수소 이동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수소가 있죠. 이 수소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카르보케타인이 여기 있던 녀석은 사라지게 되고 여기 수소를 줬기 때문에 여기에 카르보케타인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뭐야? Br-가 비로소 카르보케타인의 정자를 이렇게 제공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Br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최종 형성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전형적인 어떤 거예요? 치환 반응입니까? 제거 반응입니까? 첨가 반응입니까? 파이가 없어지고 시그마가 생기고 거기에 다른 원소들이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이제 H도 들어온 거고요. 그죠? H도요. H가 여기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첨가 반응이죠. 자, 첨가 반응에서도 카르보케타인이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각인 것은 오각으로 가려는 기질이 있다. 그러면 아무 때나 뭐 사각이 오각으로 오고 오각이 육각으로 가냐? 그건 아니고요.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기질에 보시면 카르보케타인이 어디에 형성됩니까? 고리 바깥쪽에 지금 카르보케타인이 형성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그래서 여기 바깥쪽에 카르보케타인이 형성됐다. 오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 바깥쪽에 이렇게 형성됐다. 이런 경우에는 얘는 육각으로 가려고 합니다. 얘는 오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헷갈리니까 칠각을 한번 볼게요. 이따 할 건데 칠각의 경우 만약 고리 내에 파지티브가 이렇게 형성됐다. 이거는 고리 내에 파지티브가 있는 거로 봅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고리 바깥쪽에 있죠. 바깥쪽에 카르보케타인 형성되면 그 고리 확장 반응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고리 안쪽에 이렇게 고리에 딱 붙어서 카르보케타인이 형성됐다. 이거는 고리 축소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지러우니까 다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각에서 육각으로 가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사각에서 오각으로 가는 경우 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오각 컴파운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I가 붙어 있다. 그리고 얘가 용매이자 친핵체인 메탄올과 반응을 지금 하고 있어요. 메탄올은 지금 헷갈릴까봐 여기가 마이너스 아닙니다. 여기에 비공전자쌍이에요. 이렇게 반응을 하면 잘 보세요. 그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한 친핵체입니까? 약한 친핵체입니까? 약한 친핵체죠. 마이너스 띄고 있지 않잖아요. 강한 염기입니까? 약한 염기입니까? 약한 염기죠. 약한 친핵체자 약염기이고 여기에 반응하는 기질이 지금 몇 차, 알파 탄소가 몇 차예요? 여기가 지금 알파 탄소죠. 카르보케타인 형성되는 여기가 지금 2차입니다. 2차 알파 카본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기질이 알파 카본이 2차이고 약친핵체나 약염기가 반응하면은 SN 무슨 반응? 2, 1, 1 반응입니다. 두 단계 반응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되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메커니즘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SN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I가 먼저 떨어져 나가는 반응이 시작될 거예요. 이렇게 전자를 주고 I는 먼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I가 떨어져 나간 자리가 I는 전자를 받아서 나갔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를 띌 수밖에 없고요. I가 떨어져 나간 자리가 이제 카르보케탄이 형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2차 탄소 카르보케탄이 형성된 게가 2차 탄소다. 그래서 뭐 좀 배웠다 싶어가지고 2차 탄소 옆에를 보니까 뭐 여기는 수소를 줄 수 없고 메틸도 줄 수 없고 그 옆에 여기 보니까 여기가 3차 탄소네. 그러면 여기 있던 수소 하나가 이쪽으로 딱 이동하면은 여기가 카르보케탄이 형성이 되겠구나.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각이든 오각이든 이 바깥쪽에 카르보케탄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뭘 의심해 봐야 된다고? 그렇지. 고리 확장 반응. 고리 확장 반응을 의심해 봐야 돼. 자, 왜 그러냐? 이 카르보케탄도 중요하지만 고리의 링 스트레인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제가 이제 위에 여기를 깰 수도 있고 여기를 깰 수도 있지만 전 또 아래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래쪽을 한번 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결합에서 전자쌍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카르보케탄 쪽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에 그려놓고요. 여기가 깨진다고 했으니까 이쪽 깨지는 쪽이 이렇게 거기로 그 전자쌍이 결국은 이동하는 거예요. 연결을 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의적으로 우리가 치환기가 붙은 쪽부터 번호를 매기자면 그러면 그 카르보케타인은 어디로 연결될까요? 여기는 결합이 그대로 유지됐으니까 결합이 깨진 부분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카르보케타인이 이동해서 여기에 형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육각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 거를 간단하게 그리자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파지티브가 두고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육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파지티브가 형성된 쪽은 지금 3차 탄소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한 카르보케탄이라고 볼 수 있고 옆에 탄소는 전부 다 2차 탄소이기 때문에 뭐 수소 자리 옮김 반응이나 메틸 자리 옮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이 상태에서 아까 떨어져 나갔던 I는 그대로 있고 메탄올이 드디어 뭘로 작용을 한다? 그렇죠. 친핵체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I-가 들어가면 또 똑같이 돼버리는 거니까 메탄올이 이렇게 있다가 비로소 원래는 여기 뒤로 반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 상태에서 여기에 OH 전자를 줬기 때문에 플러스가 형성되는 거고요. 여기 CH3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근데 많은 메탄올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용매로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여기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결국 얘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다. OCH3 매트릭스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리가 오각에서 결국은 육각으로 확장이 됐다. 이러한 그 원리로 확장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번엔 수축 반응을 한번 볼게요. 수축은 칠각에서 육각 가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칠각에서 육각 가는 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이게 뭐 책에서나 이런 데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결국은 기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뭐 그때 가서 고리 수축 반응, 확장 반응 이런 거 하려면 잘 안 들어와.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따라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녀석하고 또 제가 이제 용매이자 친액체인 메탄올을 너무 좋아하네요. 이렇게 반응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2차죠. 리빙그룹이 있는 데가 2차 탄소입니다. 두 번째 탄소가 아니고 2차 탄소란 소리고요. 요거는 약친액체이자 약염기입니다.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약염기인지 약친인지 금방 알아요. 자, 약친 반응물이고 여기가 기질이고요. 기질의 알파탄소는 지금 2차 탄소고 지금 반응하는 반응물은 약친액체자 약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SN 원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두 단계 반응으로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먼저 뭐가 끊겨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기질에 붙어 있던 작용기가 먼저 끊어져 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I로 전자를 이동시켜 줘 버리면 I가 떨어져 나가겠죠. 첫 번째 반응은 I가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지금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았어요. 지금 새벽 3시가 좀 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포지티브가 형성이 되고요. 여기 이 상태로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메탄올과 이제 반응을 하고 I는 떨어져 나갔고요. I-는 떨어져 나갔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 좀 뭐 좀 배웠다 싶어가지고 여기가 2차 탄소가 포지티브고 옆에 보니까 4차 탄소가 있다. 아싸, 메틸이 이동하면은 뭐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메틸이 하나 오고 이렇게 돼서 여기에 결국은 포지티브 형성되고 여기에 뭐 메탄올이 반응을 해서 붙겠네. 할 거 별로 없네. 이러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칠각이잖아, 지금. 칠각이고, 그 다음에 칠각이 붙어서 지금 포지티브 형성됐다. 이건 뭐야? 축소 반응으로 간다고. 자, 육각보다 큰 거는 육각으로 올라가고, 육각보다 작은 거는 육각으로 또 올라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칠각이면서 칠각에 포지티브가 붙어 있다. 그러면 바로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랬죠. 자,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진행이 되느냐? 자, 뭐 여기를 깰 수도 있고 이쪽을 깰 수도 있지만 자 보세요. 여기를 깨버리면은 지금 포지티브가 똑같은 그 2차 탄소가 돼요. 근데 여기를 깨버리면 탄소가 그 포지티브가 아마 2차 탄소 이상이 형성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편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자, 좀 그림을 좀 못 그리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남겠죠. 그죠? 그래서 치환계 가까운 데부터 번호를 매기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개의 그 각도를 가진 링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뭐 쉽게 그리자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결합이 깨졌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쪽 부분이 이제 포지티브를 띄는 거예요. 여기 부분이.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갈라진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포지티브를 형성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포지티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포지티브 형성, 카르보케타인이 지금 3차네. 여기서는 뭐 자리 옮김 반응이나 옆에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뭐다? CH3OH. 얘가 반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OH, CH3. 자, 여긴 전자를 줬으니까 플러스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또 주변에 수많은 메탄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끊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최종 생성물은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여기에 메탁시가 붙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떨어져간 H는 뭐 I하고 붙을 수도 있고, 어쨌든 최종 생성물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셔야 될 거는, 좀 제가 이제 자료 옮김 반응과 꼬아서 좀 냈었죠.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리 확장이든 수축이든 간에 대부분의 고리는 육각이 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각은 육각이 되려고 하고, 사각은 뭐 육각으로 바로 될 수 없지만 오각이 되려고 하고, 육각을 넘어선 칠각도 역시 육각이 되려고 한다. 그때에 어떻게 자리 옮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지를 잘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기 반응의 종류, 이제 오늘 마지막 그 설명하는 파트예요. 분자 내 고리와 반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분자 내 반응이 맞아요. 분자 내 반응 중에서 고리화가 되는 반응을 제가 설명해 주는 거고, 사실 분자 내 반응이 유기 반응에서 일어날 수, 이제까지는 다 뭐였습니까? 분자 간의 반응이었죠. 분자 간의 반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질도 분자잖아요. 기질 플러스 반응물이 반응해서 생성물 만들었잖아. 화살표 왼쪽 여기는 반응물 파트잖아요. 그래서 반응물 A, 기질이라는 반응물 A와 반응물 B인 반응물이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A와 B 전부 다 분자잖아요. 그래서 분자 간의 결합이었어요, 이제까지는. 근데 지금 나타날 거는 분자 내 어떤 반응이 있고, 그 분자 내 반응이 일어나는 것 중에서 걔가 결국 고리를 형성하는 분자 내 고리화 반응을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자 내 반응은 꼭 고리화 반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이제 분자 내 반응이라면서 고리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떨 때 일어나냐? 한 분자 내에 친액체와 친전자체가 함께 공존할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I가 붙어 있고요. 여기에 OH가 있습니다. 그리고 OH인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앞에 나왔었던, 제가 한번 나왔으니까 써먹어야 되겠죠. 자, NaH는 친액체다, 염기다? 강한 친액체입니다. 99% 염기로만 사용되죠. Na 플러스 H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는 H가 풍부한 전자쌍을 가지고 있고, 얘는 H2를 형성하려고 항상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하면 여기서 어디로 가? H로 전자를 주고 H2 가스로 해서 날아가려고 그러겠죠. 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는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죠.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I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Na 플러스가 있고 H2 가스는 날아가서 굉장히 위험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 I가 붙어 있는 탄소는 1차 탄소죠. 그렇죠? 그리고 O 마이너스 이 자체가 뭡니까? 뉴클리어 파일이죠. 그렇죠? 강한 뉴클리어 파일이죠. O 마이너스니까. 뉴클리어 파일. 자, 언제 분자 내 고리화 반응이 일어난다고? 한 분자 내 친액체, 뉴클리어 파일과 친액체, 친전자체. 친전자체 어디예요? 여기 1차 탄소. 여기가 I는 델타 마이너스, 여기는 델타 플러스. 여기가 친전자체네. 그렇죠? 같이 공존하고 있죠. 한 분자 내에. 그리고 아무 때나 이렇게 형성이 되는지 않다는 거를 제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메커니즘을 먼저 잘 보세요. 자, 그러면 풍부한 전자쌍을 가진 O-에서 전자쌍이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SN 한 단계 만에 일어나요. SN 한 단계 만에 일어나면 SN1이다 2다? 2다. SN2 반응이다. 그럼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이쪽으로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얘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죠. 자, 1번에 위치한 산소에서 전자를 받고 6번 탄소에 전자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중에 형성이 돼요. 그래서 1, 2, 3, 4, 5, 6. O-에 전자를 줬기 때문에 얘는 중성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요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문점을 갖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고리가 형성됩니까?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을 가지고 좀 떼와 가지고 얘가 만약에 NaH하고 반응을 해서 좋습니다. 뭐 이렇게 형성됐다고 칩시다. 교수님 말이 맞다고 칠게요.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i가 잘 떨어져 가는 i가 있습니다. 요건 알겠는데 요게 지금 반응해서 몇 몰 대 몇 몰 뭐 이렇게 주면은 수많은 얘가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쪽에도 이렇게 여기도 O 마이너스고요. 수많은 얘네들이 형성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제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분자와 분자 간에 여기 좋은 친액체고, 그죠? 여기 잘 떨어져 가는 이탈기고 1차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좀 안다는 친구들은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또 여기도 친액체고 여기를 떡 주면 여기도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SN2 반응이 동시에 두 개가 일어난다, 분자 내에서. 그러면 자, 그려보니까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어쨌든 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또 형성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몇 각이에요? 몇 각이야 이거? 이거 육각 넘어가죠. 육각보다 크죠? 그죠? 그러면 대부분은 아까 그 고리와 반응에서 육각을 형성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불안정해지잖아. 그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육각을 형성해서 굉장히 안정한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고리 내에 그 분자 내에 반응이 일어나면서 고리를 형성할 때 그게 육각이냐 또는 오각까지는 분자 내 그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 오각 또는 육각으로 이렇게 가는 고리와 반응이 일어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육각을 넘어서잖아요. 이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반응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자 내에 반응을 해보고 그게 오각이나 육각이 형성된다. 걔는 거의 99%는 고리와 반응, 고리를 형성하는 반응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유기 반응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죠? 살폈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는 뭐 유치하리만큼 굉장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마음에 안 들 정도로.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제가 좀 어렵게 배우고 문제는 쉽게 푸는 게 좋겠죠. 자, 보시면은 그 아래에 반응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이 반응들을 가지고 세 가지의 반응으로 분류를 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치환 반응 또는 제거 반응 또는 첨가 반응으로 분류를 해라라고 나왔습니다. A부터 D까지의 반응들이 있는데 굉장히 유치합니다. 뭐 이제까지 제가 어렵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어렵다기보다는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건 너무 간단해요. 자, A번부터 볼게요. 레러 A를 보시면 자, 여기 이러한 화합물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변했어요. 보니까 뭐 Br하고 Br-하고 반응을 했나 보지 뭐, 그죠? 그래서 뭐가 바뀌었나요? 다 시그마 결합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요 OH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Br로 바뀌었죠. 결합에 뭐 바뀐 거 있나요? 결합 자체는 바뀐 게 없어요. 시그마 결합이 다 유지되어 있고 지질에 붙어 있는 시그마 결합에 붙어 있는 원자 또는 원자 단위죠. 여기 OH가 Br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다? 대체됐다. 뭐예요? 서비티션. 자, 치환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는 치환 반응이다. 그 다음에 B번 한번 볼게요. 레러 B번. 지저분한 이렇게 좀 지우고요. B번 보시면 이러한 기질이 이렇게 어떤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뭐 여기 고리는 바뀐 게 없고 고리 옆에 보면은 카보닐 그룹이 이렇게 있었는데 O가 이중 결합으로 있었는데 파이 결합이 하나 또 끊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시그마 결합이 있으면서 O 옆에 H가 붙었어요. 그쵸? 그래서 파이 결합이 끊어지고 시그마 결합이 형성됐다. 이건 뭡니까? 제거입니까? 일단 치환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결합에 바뀜이 있으니까 치환은 아니고 제거 아니면 첨가인데
제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제거라고 하는 것은 원자가 떨어져 나가는 게 제거인데 지금 원자가 오히려 들어왔어요. H라는 게. 그리고 파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시그마 결합이 생겼죠. 그러면 이거는 첨가 반응입니다. O 옆에 뭔가가 H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파이 결합도 없어지고 시그마가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첨가 반응이다. 에디션 리액션이다. 첨가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너무 쉽죠. 이제까지 왜 그렇게 어렵게 자세하게 설명드렸나 싶었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쉽습니다. 레터 C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면 키토나음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카보닐 그룹으로 역시 O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 보시니까 파이 결합 쪽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시그마 결합 쪽을 잘 보세요. 여기는 전부 다 뭡니까? 자,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CH니까 C가 생략되어 있고 H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원래는 여기 다 이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여기 전부 다 HHH인데 여기가 H 대신에 뭐 하나 들어왔어요? CL이 하나 들어왔죠. 자, H가 C로 대체됐습니다. 그러면 얘 두 개는 무조건 아니고요. 파이 결합이 어디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치환 반응입니다. 마지막 D를 볼게요. D를 보시면 자, 이러한 기질이 이런 생성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통해서 자세히 보시니까 이쪽 편에는 뭐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오른쪽에 링에 보니까 여기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럼 그 링의 우측 쪽을 보니까 잘 보세요. 보니까 여기에는 시그마 결합으로 OH 연결되어 있고 파이가 없었는데 파이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소단이 떨어져 나갔죠. OH가 떨어져 나가고 여기는 없어요. 생성물 쪽에는. 그래서 그 원자 또는 원자단이 제거되면서 파이 결합이 생기는 걸 뭐라고? 우리가 제거 반응이다. elimination reaction이다. 제거 반응이다. 그래서 레터 D는 제거 반응입니다. 이 정도의 문제는 너무 눈물 날 정도로 쉽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되지만 개념을 파악하는 데는 뭐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도 한번 보시고 D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고 그 유기 반응의 종류에 대해서는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트 2 강의는 좀 마치도록 할게요. 이것도 뭐 허탈하리만큼 쉽습니다. 뭐 영어로 문제가 나왔다고 좋을 건 없고요. 자, 이 밑에 보면 유기 반응이 있는데요. 자, A에서 B로 가는 반응이 치환이냐, 제거냐, 그 다음에 첨가 반응이냐를 구분하라는 소리예요. 분류하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B는 나중에 그 두 단계를 거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인데, 뭐 쓸데없는 얘기고, 어쨌든 우리가 풀어야 될 거는 A에서 B로 가는 요 반응이 치환이냐, 제거냐, 첨가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A의 그 분자와 생성물인 B의 분자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맨 왼쪽 여기 바뀐 거 없고요.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지금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고, 어디를 보면 바뀐 데가 느껴집니까? 맨 우측 상단 쪽이죠.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 여기 보면 파이 결합이 있었는데, 파이 결합 사라졌죠. 생성물 쪽에. 파이 결합이 사라지고 두 개의 시그마 결합이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단일 결합인 시그마 결합이 두 개가 형성되면서 없었던 원소들이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그럼 뭐야? 파이에서 시그마 두 개로 간다. 하나의 파이가 끊어지고 두 개의 시그마가 생겼다. 그리고 이 시그마에 원소 A, B가 붙었다. 뭐예요? 첨가 반응입니다. 그래서 A에서 2로 가는 반응은 첨가 반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트 2는 여기서 마치고 파트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